이 김문기 부분 차치하더라도 오늘 대표적으로 법조계에서 고개를 갸웃하는 대목이 바로 백현동, 이 백현동의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라는 발언입니다. 그 발언까지 무죄로 나온 것. 당시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은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비를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토지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분양 수익을 수천억씩 취득하는 건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그럴 때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자, 위원정 의원님. 네. 앞서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죠.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이다. 협박 발언,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허위 사실로는 볼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협박,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 협박의 주체는 국토부다. 이재명의 행위 관련 발언이 아니다. 이 대목에서 좀 짚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일단 여기부터 한번 보죠. 이재명 대표 방금 들으셨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협박하겠다고 해서 라고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언급을 안 했다고 지금 판시했어요. 우리가 이제 내재적 접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판결은 내재적 판결이라고 봅니다. 즉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켜 준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골프의 조작 부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조작을 판사들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협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의 어떤 그런 용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앵커를 협박했다. 이거 안 해주면 재미없어요. 예. 뭐 조심하세요라는 게 협박이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연결돼 있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아까는 쭉 뭐 뒷배경까지 판단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번에 지금 판사가 판결한 걸 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배경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즉 백현동이라는 사실은 본인이 지금 종상향 4단계 해서 특혜를 줘서 지금 관련자들 전부 다 구속돼서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 자, 그 최고의 책임자는 누구죠?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걸 혐의를 벗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거를 내가 올려준 게 아니라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그 어느 직원도, 자, 성남시 그 어느 직원도 협박이라는 협자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받았기는 않았어요. 그런데 판사는 아니 내가 보니까 그거 협박인데요? 3번이나 공문 보낸 거 보니까 협박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아니 판사가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성남시 공무원 그 누구도 협박이라고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내재적 접근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니까 협박도 이해가 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협박이라고 했을까요? 결국은 지금 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백현동은 내가 이 허가를 종상향 4단계 해준 게 아니라 국토부가 억지로 시킨 거다라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본인은 협박이라는 단어를 쓴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배경 설명도 아무것도 없이 그 자체로만 놓고 보고 이재명 대표 내가 소구에 들어가 보니까 공문을 3차례를 보낸 거 보니까 협박받을 만하네요. 라고 지금 판사가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까요? 저는 도저히 제가 언론계에 30년 넘었지만 예. 도저히 저의 국어적 실력으로는 이걸 협박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협박은 의견 표명이다. 협박 받았다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뿐이다. 제가 앵커한테 협박받았다 그러면 제 의견 표명입니까? 공포심을 느끼지 않겠어요? 정영진 변호사님. 이 대목도 좀 의아합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백현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 측이 증인을 2명 불렀었어요. 그런데 그 증인 둘 다 협박이 있었느냐, 압박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없었다, 아니다라고 답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재판부는 이 증인들 불러놓고 이 얘기를 들은 건 맞는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감이 있었어요. 국토교통위가 경기도를 국감했는데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이 있어요. 거기 43조 6항이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는 종상향 4단계라고 한 건 있을 수가 없다. 지금 백현동 케이스도 종상향 4단계 해가지고 정바울 일당이 얼마 벌었습니까? 깔끔하게 3천억 벌었잖아요. 그런 일은 성남시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국토부가 협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지도 않았었어요. 있지도 않았고 뭐가 있었느냐? 2014년 12월 9일인가 그때 공문이 있었는데 그 공문의 내용은 성남시가 알아서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랬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1심 재판이 26개월 걸렸는데 그때 성남시 공무원들이요. 뭐 위로는 뭐 실장부터 밑으로는 주무관까지 수십 명이 불려 나와 가지고 증언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일치해 가지고 국토부의 협박은커녕 압박도 없었다. 그다음에 그나마 제대로 그 뭐라 그럴까 이재명 대표 측한테 유리하게 증언한 것이 뭐냐면은 기억이 없었다 정도가 아주 그냥 이재명 대표 측을 배려한 그런 증언이었지 대부분은 협박은커녕 압박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단순히 의견 표명이라고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는가? 저는 참 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은 종상향 4단계는 저희 같은 사람은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국토부의 협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김인섭 씨의 로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김인섭 씨의 로비를 국토부의 협박으로 대체시켜 놓은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지?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자, 이 두 질문 제가 조기현 변호사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표는 협박이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판시에. 근데 지금 같이 보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분명히 국감장에서 국토부가 안 해주면은 직무유기로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을 해서라는 표현을 분명히 해요. 그리고 이 협박이라는 단어는 의견 표명이다. 라는 대목을 저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판결문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 저렇게 썼을까 싶은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협박 직접 언급 안 해. 이 부분이 오늘 이거는 이제 판사의 직접 워딩을 이제 저희가 기자를 예. 켜가지고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긴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제 저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면 예. 앞뒤 맥락과 연결시켜서 봐야 됩니다. 근데 뭐 자료화면에서 봤듯이 저런 식의 표현이 있는 건 맞죠. 근데 판단할 때 저렇게 기재를 했다고 하면 그런 발언이 없었다 이런 게 아니라 저 발언의 어떤 맥락을 설명하면서 저게 기재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뭐 협박이란 말을 썼는데 안 썼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 의견 표명의 문제.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는 당선 목적이든 낙선 목적이든 이 사실의 적시 부분에 대해서 늘 판단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 판시에 놓은 게 사실의 적시에 허위사실 적시에서 사실이란 건 이 가치 판단이나 이것과 대비되는 개념. 그래서 증거로서 그 존재 여부, 사실의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토부 협박 발언도 처음에 검찰은 공소 제기할 때는 그 국감장에서 이 부분 발언만을 특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항소심 재판부가 이 발언만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날 국감장에 있었던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의 허위사실 공표로 보느냐 하는 거냐라고 이 확인을 했고 그래서 검찰이 그날 있었던 발언 전체를 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허위사실 공표 부분으로 이 공소사실을 변경했는데요. 예.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판단이 단순하게 이게 허위 그 직무유기에 대한 협박이 있었다 없었다가 사실 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의견 표명으로 보는 것은 이게
앞선 그 맥락들 뭐 그때 국토부가 어떻게 얘기했고 종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했고 5개 이전 대상 부지 문제에 대해서 예. 국토부가 어떤 얘기들을 쭉 해왔고 이런 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제 이 식품연구원 부지 부분만 나중에 국토부가 특정해서 용도 변경 얘기를 언급한 공문을 보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앞선 대화의 맥락에서 보면 답변의 맥락에서 보면 이걸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겠느냐. 그 전체 이 발언해온 맥락으로 보면 의견 표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허위성 여부에 대해서도 허위가 아니라고 봤죠. 왜냐하면 1심 재판부는 중요하게 본 부분은 뭐냐면 이게 예. 성남시가 자체 판단으로 용도 변경을 해놓고 그렇죠. 국토부가 협박해서 변경한 것처럼 허위 발언을 했다라는 예. 거였는데 예. 이 허위 사실 공표에 있어서의 허위 사실 부분은 이 바로 특정된 발언,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직무유기죄라는 표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만을 보지 않고요. 전체적 맥락 속에서 이거를 허위라고 볼 수 있느냐를 전체적 보는데 맥락. 이 공문, 앞선 공문, 새 국토부의 공문의 내용에 보면 최초에는 여러 가지 뭐 혁신도시법이라든가 공공기관 이전 관련된 법률들을 명시를 하면서 용도 변경 등을 통해서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협조의 내용이 있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가면서 압박으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직무유기에서 뭐 협박,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표현 전에 이재명 대표도 계속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직무유기에 의한 뭐 협박이 있었다는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발언한 압박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지 실제 국토부가 직무유기죄에 대한 협박을 하겠다는 구체적 발언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허위성이 있다고 보지도 않은 거죠.